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 그로부터 29년 뒤 남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가난 판정 후 추락사한 소방관 고 안동열 씨. 그런데 그의 죽음은 소중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1호 판결로 남았습니다. 공무상 직접 상해가 아닌 한 보상을 거부하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무려 37년 만의 일입니다. 사건은 1984년 광주 충장로 화재 현장에서 비롯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던 안동열 소방관은 그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화재 진압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기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다가 물이 있으니까 감전이 돼가지고 허벅지 있는데 거기를 유리가 관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거기가 끊어져가지고. 환자분 정신 드세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눈 떠보세요. 환자분. 응급이요, 응급. 수혈 준비됐나요? 빨리 준비해주세요. 응급이요, 응급. 환자. 저희가 수혈할게요. 피 피었습니다, 피. 신경이 좀 재생되기를 수술했으니까 재생되기를 바랬는데 재생이 안 돼가지고 발을 누가 밟아도 모르고 또 추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이 처지고 좀 또 그렇게 되니까 그걸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병원에서 퇴원하시고서는 일은 계속 하셨던 거죠? 80 며칠간인가 병간에서 네. 60일간 쉬고는 출근은 했는데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비형 간염? 그렇습니다. B형 간염 진단에 다급히 의사를 찾아간 안동열 씨 부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비형 간염이라뇨. 환자분 혹시 이전에 간질환 앓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양쪽 집안 다 그런 질환 있는 환자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 정도면 이전부터 비형간염 보균자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간경변이 와서 조직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네? 어떻게 여보? 근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하는데 비형 간염이 오면 한 10년 정도 되면 간경화로 돌아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94년도에 간경화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다친 다리의 후유증과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까지 안동열 씨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동열 씨 간암입니다. 간암 선고에 따른 우울증과 정서불안은 그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퇴임 얼마 후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망 전 국가보훈처 상대로 수혈로 인한 B형 간염을 의심해 추가 상위 인정을 신청한 상태였던 안동열 씨. 아직 사망하기 전에 망인 본인이 내가 간염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생겼다. 나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간염을 추가적인 상위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이 간염에 대한 추가 상위 인정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거절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간염과 그 직무 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거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시작한 추가 상해 인정 신청을 아내는 이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힘들게 한 거 이제 내가 다 할게요. 남편의 명예 회복을 다짐했던 겁니다. 바로 퇴직하고 26일 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또 공무상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혜택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거시기가 될 수 있다면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 길로 서울의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 소송 꼭 해야 돼요. 다치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갈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애기 아빠 명예회복 시켜야 돼요, 변호사님. 그때 제한테 왔을 때가 2014년이니까 딱 30년 전이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갖고 온 자료를 봐서는 그때 수혈했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그냥 헌혈했다는 동료의 말뿐이었어요. 그 말 갖고는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변호사는 안동열 씨 응급치료 당시에 수혈로 인한 감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피었습니다, 피. 응급치료 당시 안동열 씨 대학병원 기록입니다. 수차례 수혈받은 건 확인되나 수혈받은 혈액이 누구의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쓰여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수혈을 받았다는 자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혈. 근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 혈액 검사를 했는지, 그 혈액에 무슨 B형 감염균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전혀. 그러던 중 변호사는 안동열 씨 부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구속력은 그때 헌혈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000년도인가 사망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기록이라도 뭔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제 그 진료 기록이 한 8개월 만에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망인의 이제 진료 기록은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두 가지 진료 기록 있잖아요. 제가 이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을 했어요. 수혈로 인한 감염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에 두 사람의 사망 경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먼저 안동열 씨에게 혈액을 제공한 동료는 B형 간염 보균자임이 판명됐고 목에 의한 수직 감염, 즉 선천적인 B형 간염 보균자임도 밝혀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혈액을 나눈 두 사람의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경로가 거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확정되자마자 부인한테 빨리 보훈처 1심 판결을 갖고 가서 다시 신청을 해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간염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은 잘못됐지만 이 실체 판단은 어디다 내놔도 실질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어디에 가도 법원에 인정할 것이다. 이후 간암이 화재 진압 시 입은 부상 때문에 촉발된 것을 인정받아 위험 직무 순직 인정 소송도 승소합니다. 순직의 기준을 실제에 맞게 확장한 이 최초의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병으로 순직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질병의 연관성이 있는 증명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연관성을 밝혀주는 이제 그 전문 그 팀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판결이 기점이 돼서 그런 분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좀 원활하게 좀 쉽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의 상대였던 인사혁신처의 공식 입장도 궁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위험 직군에 종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소방관님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금관리공단 문턱을 조금 더 또 보훈청 문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출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도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또 순직으로 아빠의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이 되니까 또 위로가 된 것 같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들, 공무상 재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임할 때 더 건강한 사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